2019년도는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신지 물방울님부터 순번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늘 그 낚시 출조를 하게 되면 이제 옆에 계신 두 분과 주로 이제 출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못 해봤던 그 특히 무늬 오징어, 네, 무늬 오징어를 주로 좀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아,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남해 쪽보다는 동해 쪽으로 좀 출조를 나가실 계획이 좀 있으시겠죠? 네, 뭐 좀 거리에 좀 이동 거리에 압박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기꺼이 두 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꼭 네.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 웃음은 같이 동행 해주겠다는 의미입니까 무슨? 하는 거 봐서. 아, 그런 적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준영 아빠님은 19년도는 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아,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낚시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좀 안 가본 장소 위주로 좀 낚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꽝을 칠 수도 있고 새로운 필드를 이제 탐색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제 뭐 바다라든가 바다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안 가본 데가 너무 많거든요. 뭐 동해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동해도 있고 이제 남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이제 뭐 새로운 포인트를 개발해 보고 안 가본 포인트 위주로 한번 네. 가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이게 새로운 포인트신 거죠? 전혀 아, 네.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면 많이 알려져 있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네.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드렁커님은 2019년도 계획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그동안 두 종류 낚시를 거의 많이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지느러미 좀 잡아봐야죠. 항상 그 농어 잡으시고 광어 뭐 잡으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농어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말로는 한번 가고 싶다 댓글만 쓰면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 적당히 하고 지느러미 좀 많이 다녀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느러미 2019년도 좋은 계획 잘 세우셔서 또 좋은 조가 또 그리고 충분한 손맛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럼 2018년도에 각자 아마 출조들도 많이들 하셨을 테고요. 에피소드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죠. 아, 있으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 물방울님부터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는지 네, 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대륙산 카약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4.0짜리 3m짜리 대륙산 카약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공감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대륙산 카약이 그 밑에 그 선형이라든가 헐 면에서 다른 메이저 카약에 비해서 약간 조금 그 성능상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 좀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소위 동력이라는 걸 장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동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커넥터 부위가 많이 이제 그 조립이 되는데 그 연결 커넥터 부위에서 소위 이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죠. 네네네. 부식이 되면서 그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출조해서 잘 나갔다가 바다 위에서 연결이 아주 그냥 딱 스톱이 되는 아주 황당한 일이 사실 말은 못했는데 한 2번,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래도 옆에 동출해 주시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계셨으니까 그때 바로 이제 그게 이제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바로 이제 그 동력 운영에 있어서 그 황당했던 일들이 이제 가장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좀 있으셨군요. 출전 나가셔서. 맞습니다. 사실 그 망망대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같이 동출하시고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한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서로 이렇게 같이 아마 함께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네. 동력을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공감하실 좀 겁니다. 이제 카약에서는 동력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바다에서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준용 아빠님은 뭐 굳이 동력 안 해도
뭐 다 이 엔진이 맞습니다. 쌍발 네, 엔진 좋지는 않습니다. 마력이 좋아서 좋은데 굳이 동력을 네. 따로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낚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는 동력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 패들링이 운동하는 거는 좋지만 그 낚시에 집중하기에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뭐 조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카약이 조금 밀리거나 좀 많이 밀릴 때는 이때는 동력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력을 쓰게 되면 이제 출조 돌아올 때 이제 운전하고 돌아올 때 조금 피곤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다 공감하시는 그렇죠. 네, 내용일 거예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우리 준영 아빠님께서는 어떻게 2018년도 에피소드 좀 있으십니까? 저희 그 2018년도 초기에 저희가 이제 빙어 낚시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빙어 낚시를 친구랑 했는데요. 조금 그 아주 화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가스가 조금 새가지고 이제 텐트에 조금 이제 이렇게 화제가 있었었는데 다행히 뭐 다친 사람 없고 뭐 그렇습니다. 불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살짝 해갖고 제가 인명 피해가 없으셨다면 핫바 구워 먹으려고 하다가 제가 조금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도 안전 교육을 받지만 사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빙어 낚시 갈 때 텐트 안에 조그만 그 카약이 아니라 가스, 네. 가스 그 난로를 피우고 있다가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꺼내가지고 물을 끓이려고 했어요. 근데 가스레인지를 꺼내놓고 봤더니 케이스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 케이스 안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음을 깨다가 구멍을 뚫어나고 얼음을 깨다가 그 얼음이 튀어서 들어가서 녹아서 물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왜 물이 고여 있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털었거든요. 그게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이게 가스를 끼워놨던 게 거기서 잘못 눌러져가지고 가스가 새가지고 그 케이스 안에서 액화로 돼서 고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털었는데 그게 가스였던 거죠. 그래서 가스 난로를 피우는데 날아가서 갑자기 순식간에 불이 확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저도 뭐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 겪었던 경우고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게 가스가 새서 고여서 물처럼 된 거를 보는 일이 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뭐 멍청해서 그렇다고 질책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기신다면 한 번 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상기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조심히 밖에 나가서 버리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네, 될 수도 그렇죠. 있었었네요. 예. 그게 이제 다행히 뭐 다치신 분은 없으셨고. 예. 그게 이제 실온에서는 얘가 이제 기화해서 날아가 버리는데 얼음 위에서는 이제 영하 5도, 영하 10도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물처럼 고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낚시 좋아하시니까 빙어 많이 가시는데 그런 이제 보면 이제 얼음 위에서 한 번씩 가스 폭발 같은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심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피해는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또 주의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자나깨나 불조심. 네, 해야죠. 삼척에도 오늘 참 저도 잠깐 뉴스 봤는데 삼척에도 불이 나서 굉장히 많이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마 우리가 취미 활동 하시지만 뭐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좀 웃으셨는데 자나깨나 불조심.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분명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카약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피싱 카약을 제가 알기로는 각자 좀 다른 카약을 좀 타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물방울님은 대륙산 카약이죠. 가성비도 좋고 가격도 장점이 또 은근히 또 생각외로 제가 많은 카약이에요 정말. 나쁜 의도를 말씀드리는 네, 그래서 꼭 뭐 대륙산 카약이 나쁘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이제 객관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주관적인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타보신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또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준영 아빠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오션 카약을 타고 계시죠? 아, 네. 오션 울트라 사삼. 사삼을 예. 타고 있습니다. 그 카약의 좀 뭐 장점? 장점. 예. 장점이라고 하면 글쎄요. 얘가 좀 그 거친 환경에서 이제 나오기가 좋습니다. 이제 파도가 좀 많이 일거나 보통 이제 출조를 하게 되면 이제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 들어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서해 쪽으로는 나올 때 되면 이제 파도가 좀 심하거든요. 조류발도 좀 있고 이제 바람도 많이 불게 되는 상황도 이렇게 많이 이제 맞닥뜨리는데 그럴 때 이제 파도가 많이 친다거나 그럴 때 좀 울트라 사삼이 잘 빠져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단점이라고는 뭐 좀 아실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좀 무거워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들어서 그냥 한 번에 제가 차가 승용차긴 하지만 한 번에 그냥 번쩍 들어서 그냥 얹을 정도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오션 카약을 타신 지가 지금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그래서 지금 한 4년? 4년? 4년 정도 4년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꿀 때 되셨네요. 네, 바꿀 때 되셨네요. 이러다가 파로스님 굶어 죽어요. 파로스님, 네,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파로스님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피싱 카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 런커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이킹 네. 리로드 카약을 타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좀 장점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바이킹 프로페시 리로드를 타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 카약을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션 카약과 더불어서 패들 카약 중에서는 거의 최고로 꼽히는 카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패들링을 할 때도 굉장히 속도도 잘 나오고 오션 카약처럼 거친 바다에서 뚫고 나오고 헤쳐나가는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은 카약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면 첫 번째 좀 가볍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어느 것과도 비교하기가 힘든데 태클 포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데 그 수많은 태클, 그러니까 뭐 채비라든지 간식거리 또는 어탄까지도 전부 다 한 번에 장착이 돼서 이걸 통째로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하면은 아주 가볍습니다. 네. 아주 큰 장점입니다. 에버피싱의 물방울입니다. 2018년도에는 그 카약을 이용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낚시를 겸해서 카약 피싱을 접목해서 뭐 더욱 즐거운 한 해가 되었지만 내년에도 그 좀 더 안전을 보강해 가지고 뭐 기상 좀 악조건에서는 조금 자제를 한다든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는 좀 자제를 좀 더 해서 안전이 더 보강되는 2019년도 카약 취미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제 헤쳐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둘, 셋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배울 점도 많고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 혼자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같이 동행 출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런커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카약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카약이 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카약을 사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비라는 게요, 우리가 잘 모르고 산 후에 후회를 하게 되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카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시면 사실 이게 가격도 싼 게 아닌데 중복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카약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카약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질문 글도 올리고 충분히 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주변에 저는 어디 사는데 이 동네에 뭐 카약 타시는 분이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주변에 아마 다 몇 분씩 계실 거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생생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중복 투자를 줄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카약이 좋은가, 어떤 카약을 고르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베스토님께서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회가 된다면 저도 다시 한번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원 TV의 베스트원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오늘 리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네이버 카페 피싱 카약의 대표 카페죠. 에버피싱 회원님들, 특히 대전 팀들과 함께 오늘 영상 리뷰를 좀 제작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모든 피싱 카약 타시는 분들, 또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고 재밌게 낚시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2019년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를 기약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